민주당은 서울에, 국민의힘은 부산에 집결해 총력 지원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부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 부산시장 후보 TV토론회가 오늘 밤 각각 열립니다. 주거 안정과 코로나19 대책 등 후보들의 공약 검증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LH 직원들의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의지대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 짚어봤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곡동 땅 의혹 등 서울시장 보궐선거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N 시작하겠습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의 민심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 지원 사격과 함께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투트랙 유세에 나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을 위한 현장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강북권을 차례로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섰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도봉구를 찾아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 띄우기와 함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오세훈 후보가 기억을 탓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대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LH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는 등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으로 달려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현장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부동산 문제 등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 비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원래 지는 쪽이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현명하신 부산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뭐니 해도 민주당과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심판의 선거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에 남아 송파구와 성동구 일대를 돌며 오세훈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세훈 후보와 함께 영등포구에서 합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성동구 일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영등포 일대를 돌면서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서 다시 만나는데 내곡동 땅 문제나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 하루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성동구 일대를 찾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월세 지원 확대를 공약하는 등 오늘도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2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을 직주 일체형 주택으로 2023년까지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격도 매섭게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 후보가 땅 보상 외에 추가로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 후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분양권은 자신이 아닌 천안만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 막바지에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부권 일대를 다시 찾아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등 화력을 쏟았습니다. 서울시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9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원세값도 월세도 오를 판인데 임대차 3법 만드는 바람에 안 오를 것까지 또 더 오르게 만들었죠. 두 후보는 오늘 밤 두 번째 TV 토론에서 재격돌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선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보궐선거 원인 등을 놓고 두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안정대책과 일자리 정책, 코로나19 지원 대책 등 상대방 공약 검증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각각 전통시장을 돌며 민심을 훑었습니다. 의원들과 지도부의 지원 유세까지 더해지면서 선거운동 분위기가 한층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수영구 팔도시장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 후보는 복합생활문화공간인 비콘그라운드와 팔도시장을 연계하는 새로운 상권을 만들고 지역화폐 동백전 사업을 활성화해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 부둥켜 안고 버티게 만드는 민생시장 꼭 되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던 우상호 의원과 조정식, 이재정 의원이 지원 유세에 나서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40여 명의 의원들이 등 뒤에 박형준 후보 얼굴과 기호가 새겨진 빨간색 점퍼를 입고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박 후보는 주 원내대표와 자갈치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상인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바닥 민심을 들었습니다. 박 후보는 시장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민심은 이미 기울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민심이 이미 회초리를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민심을 살펴본 두 후보는 오늘 밤 10시 선관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김 후보는 박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을, 박 후보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심판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실현과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내세운 김 후보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일자리를 조성하겠다는 박 후보 간의 정책 대결도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4.7 재보궐선거는 여야 후보들의 비방전이 가열되면서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후보들 간 격화된 공방이 고소 고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은 재산 허위 신고와 미신고로 인한 탈세가 의심된다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앞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은 박 후보 부인을 겨냥해 부동산 복부인 투기꾼이라고 언급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전은 지난 9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다음 날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고발했고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맞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내곡동 땅과 관련해 지난 25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28일에는 KBS 법인과 사장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선거 때를 맞이해서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적인 보도를 갖다고 일삼고 있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취해야 할 태도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 공방,
여야는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일본 도쿄 아파트에 대해 야스쿠니뷰, 토착 왜구라는 표현으로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소했고, 국민의힘은 한 포털 카페에 오세훈 후보 관련 성폭행 의혹을 올린 모든 작성자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처럼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공세가 격해지는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선거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발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LH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 입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급 적용이 핵심인데 위헌 소지 여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이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불법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LH 방지 3법 이전 거래로 발생한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투기적 재산은 끝까지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투기 발생 지역은 철저히 조사해 환수 조치 등을 완료한 후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차명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아 취한 이익,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3기 신도시 투기 사건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이른바 LH 사태 몰수 추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몰수 대상에 부동산까지 포함시켰고, 범죄자의 사망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고, 또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지금 법으로도 불법 범죄 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전례 등을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정한 과세란 점과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김해 신공항 추진 중단을 공식 확인했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행정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에 참여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정권의 분노한 마음을 속으로 사겨선 안 된다며 투표장에 직접 나와 정권 응징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7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기권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출정식을 갖고 경기 화성과 성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출정식에서 전국 시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모으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씻을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습하는 악패 고리를 끊겠다며
농지법 개정과 주택 소유 제한 등 제2의 토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요. 네. 야당보다 이제 선제적으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네요. 네, 민주당이 지난 10일 이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제안한 지 20일 만인데요. 네. 오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당 소속 의원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협상은 하고 있지만 이 전수조사를 맡길 대상과 방식 등에서 이견이 계속되면서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니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 재보선을 앞두고 이 국민 앞에 이 부동산 투기 근절 결단을 보여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먼저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먼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도 약속드립니다. 네,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전수조사에 이제 부정적이었다가 며칠 뒤에는 전수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네, 이 당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의원 전수조사 요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LH 사태에 대한 물타기 또 시간 끌기라는 건데요. LH 사태에 대한 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고 또 민심 이반 상황까지 더해지니까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한 국민 분노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도로 봤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받자마자 민주당부터 해라 그러면 국민의힘도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에 의원 전수조사도 LH 특검도 모두 하겠다며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 막상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제 의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전수조사를 두고 여야 간 협상은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딘 건가요? 네, 이 300명의 여야 의원들의 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할 기관을 어디로 하느냐가 지금까지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첫 협상에서도 여야는 이 전수조사 대상과 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산하 감독기구에서 조사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원 규정과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했고요. 실제로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찰 대상 공무원에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시 국민권익위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이 거절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수조사 주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또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전수조사 기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원 전수조사를 던져놓고 정작 논의에 들어가서는 입맛대로 이 조사 주체를 선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공직자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 감찰을 해왔던 기관이 감사원이라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이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지요. 반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오늘 전수조사 의뢰를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를 반대하는 것도 권익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인데 공정하게 전수조사가 이뤄지겠냐는 건데요. 이를 의식한 듯 김태년 직무대행은 오늘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에 개입도 말고 보고도 받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그 판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양상이네요. 국회뿐 아니라 지방 의회에서도 속속
전수조사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한 정보라고 하면 LH뿐 아니라 지자체와 또 지방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산업단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또 신규 택지 개발지나 이 새로 생겨나는 도로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의원 전수조사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도의회나 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도 어떠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투기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인사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세종시와 인접한 충북도의회는 자발적으로 도의원 31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요. 군포시의회도 시의원 모두가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회도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 투기 근절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또 투기 차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 공직자들에 대한 이 국민 분노가 이 LH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와 지방의회로도 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야를 막론하고 점점 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누군가의 기획입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죠.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처음으로 메시를 내놔서 눈길을 끌었죠. 이번 4.7 보궐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한 윤 전 총장은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며 투표하면 바뀐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언론과 정가에선 사실상 야권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로 해석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이낙연 위원장이 오늘 언급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도 한 말씀을 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테고요. 중간중간에 누군가 계산한 듯한 행보를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어제 메시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획에 따라 계산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게 이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이미 대선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출마 가능성을 확신했는데요.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용두사미처럼 결국 오래가진 못할 것이란 의미의 윤두사미가 될 거라고 전망한 것과 관련해선 이 위원장은 동의 대신에 글쎄 가봐야 안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이야기한 누군가,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기획하고 있다는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굴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2030을 잡아랍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표심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 바로 20, 30대 청년층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쪽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인데요. 오 후보 측은 2030 시민 유세단을 만들어 유세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한 20대, 30대들 연락 달라고 SNS에 글을 올린 후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받아서 연단에 오르게 해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날것 그대로 듣는 방식입니다. 지난 28일 유세 현장에서 그야말로 무대를 찢어놓은 연설의 주인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여기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20대가 기호 1번에 투표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 쏟아낸 20, 30대 일반 시민들의 발언은 영상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이재영 전 의원 아이디어로 기획된 2030 시민 유세단이 예상외 흥행을 터뜨리자 국민의힘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부산 유세까지 확대해서 적용키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표심의 위기를 느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도 2030 표심을 공략해서 열세 구도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후보는 청년주택과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 2030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청년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왕십리역 집중 유세 현장에 있었던 박 후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5천 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화끈하게 늘리려고 합니다. 청년주택을 2023년까지 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즐거우니까 청춘이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은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2030 유세단을 꾸린 상황인데요. 이들은 서울 전역에서 유세와 SNS 등을 통해서 박 후보 공약을 청년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와 공약으로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선 여야 후보들. 과연 이번 재보선에서 2030 세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한 번의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 선대위가 치열한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년 세대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도 2030 청년 선대위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2030 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젊은 층 분위기와 표심 잡기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최근 LH 사태로 인해서 청년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청년층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SNS를 통해서 후보와 청년들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박영선의 티키타카 이런 프로그램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후보자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진행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되었던 연설에서도 보여지듯이 청년층이 실제로 특히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제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그리고 청년층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들로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두드리고자 합니다. 네.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간의 TV 토론,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야 간에 이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스스로 자멸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놨는데요. 박 후보 캠프에서는 어제 TV 토론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오히려 이제 박영선 후보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준 토론회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세훈 후보가 전반적으로 TV 토론회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그렇게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좋은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평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뿐만 아니라 토론에서 나온 내용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얼마나 이 후보자가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던 때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박 후보와 토론을 하던 중에 거의 기억이 안 난다라는 모르쇠의 답변으로 일관을 하거나 엄연히 시장 전결로 처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좀 후보자로서 자질이 과연 충분하냐라는 의구심이 들만한 그런 내용으로 좀 토론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토론회를 보신 시민분들께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측은 오보의 말 바꾸기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 측은 본질은 투기가 아니란 거다. 본질을 흐리지 말아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오세훈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말꼬리를 잡거나 과도한 네거티브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직 후보자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한 차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당시 자신이 서울시장에 임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 혹은 기억나는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오 후보는 반드시 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질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시장 시절에 본인이 직접 그런 부분들을 처리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으로서의 권력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라는 질문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을 대폭 올려받아서 논란을 빚었고 바로 경질이 됐습니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 한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김 전 실장 논란에 대한 당내 의견 또 야당 비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떤 방식으로 봐도 어떠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매우 부적절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질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천명하셨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부동산 적폐와의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단단하게 보여진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때문에 바쁘실 텐데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시고요. 또 한 가지. 공직사회의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민심과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 희비를 가를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전략이 무엇인지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준영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이 우위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거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그 민심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민심이라는 게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쓰나미를 맞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거지만은 네. 또 차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선택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에 너무 실망한 그런 국민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차선책으로 좀 뽑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꿨고 약자와의 동행을 해왔고 정강정책을 바꿨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광주에도 벌써 3차례도 갔죠. 그래서 저희가 외연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도 저희가 인정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대가 고용 정책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30대는 주택 정책으로 지금 전월세 난민이 되고 집도 못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이런 실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잘하지 못해도 내 생활과는 별 관련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 변할 수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악화는 LH 사태 영향이 크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이번 논란과 경질에 대한 야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25번의 그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한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하루 전에 14%나 본인 전셋값을 올렸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천인공노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런 평가와는 달리 제가 한 가지 평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씨를 발탁을 했을 때도 그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부조리 백화점이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발탁을 해서 밀어붙여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켜서 했는데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에도 이렇게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전셋값 이틀 전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이렇게 발탁을 하고 정권의 중심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진정 어린 인사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이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현재 크게 2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그리고 투기이익 환수를 소급 적용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그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큰 틀에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환부를 도려내고 정책을 바꿔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 2만 개를 실은 배가 이렇게 자초돼 갖고 한 3, 4일 동안 수에즈 운하가 막혔죠. 그래서 하루에 한 90억 달러가 손해가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밝혀지고는 있지만은 처음에는 모래폭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원래는 한 7, 8노트 정도로 가야 되는데 선장이 이게 빨리 갈수록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13노트에서 14노트로 과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도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고 정책을 세우는 건 맞는데 과속해서 여태까지 정부는 그리고 정부 여당은 단독 처리 등등 해갖고 너무 실패를 많이 했어요. 임대차 3법도 처음에는 좋은 선의를 갖고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전월세 상승과 전세 난민과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LH 사태에서 검찰이 1, 2기 신도시 때 얼마나 성과를 올리고 그 부분의 전문가예요. 불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소방관들인데 지금 다 손을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모든 것을 대증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글쎄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LH 관련된 국민들의 공분이 크고 그 해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염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온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세를 네. 이어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최근에 KBS 보도에서 네. 오세훈 후보가 그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더욱 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네.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떤 건가요? 네. 한마디로 좀 어이가 없고요. 민주당이 지금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실력으로 안 되니까 마타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의 그런 잘못된 보도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지원단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고요. 다만 지금 16년 전에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리고 그 사안이 이 선거에 어떤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법적인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그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제 뭐 그 TV 토론회 보셨죠? 네네. 오늘 또 뭐 2차 토론회가 이제 그 예정돼 있는데 그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네. 그 안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말 바꾸기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고 네. 끝난 직후에는 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도 거짓된 변명을 이제 되풀이하고 또 오세훈 후보가 도덕성과 정직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글쎄요. 2004년에 이미 거의 노무현 정부 때 거기가 계획이 잡혔고 2006년 3월에 그 지역이 확정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글쎄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저희가 공격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를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함몰되지 말고 정책을 갖고 미래를 보자. 서울 시민들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전월세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학교는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내 직장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글쎄 과거를 위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누가 말했듯이 일일 일 마타도를 하니까 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참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네,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목동과 상계동 재건축 안전진단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네. 내세웠는데 네. 근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책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은 좀 유연하게 활용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걸 보십시오. 저희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 전월세 값이 오르고 전월세 난민이 생기고 지금 사실상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25번째로 공급 정책을 겨우 내놨는데 LH가 주도하는 공공 주도 개발로 다 주택을 내놓는데 그게 최소한 5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LH 주도 공급 정책을 내놓는 그 주체 세력들이 전부 땅 투기했어요. 왕버들 나무 심고요. 그리고 옆에 그 토지를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사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믿습니까? 25번이 전부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정책들은 다 접어두고 네. 민간에게 활로를 줘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게 하고 이 조세 관련된 어떤 그런 둑을 무너뜨려 갖고 주택 개발 공급의 대부분의 어떤 그 능력이 있는 민간의 활로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음 질문입니다. 배준영 의원님께서는 현재 당 대변인과 선대위 대변인직을 이제 맡고 계신데요. 네. 박영선 후보의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서 논평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네. 공약에 탈을 쓴 매표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인가요? 옛날에 돈봉투 나눠준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나를 찍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원을 준다는 게 물론 뭐 암호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상은 있지만 어쨌든 박영선 내가 당선되면 여러분들한테 10만 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직선거법 118조에 보면은 내가 당선되면 살해를 하겠다. 그거에 위반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변호사 단체에서도 고소를 했는데 나를 뽑아주면 나를 뽑아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줄게. 이거는 230조에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 1조 원을 왜 다시 나눠주는 데습니까? 그래서 제가 논평 끝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그 박영선 찍지 말고 개를 하나 들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개 들면은요 이자까지 줍니다. 지금 10만 원 준다는 거요. 그 시민들의 왼쪽 주머니에서 세금 받고요.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는 사이에 뭐가 늘어난 줄 아십니까? 박영선 후보는 표를 받아요. 그게 매표행위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 대변인으로 또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또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 지역구 위원으로 이렇게 1인 4역을 하면서 정말 요즘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현안과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신지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천 면적의 70%가 되는 인천 중구 강화 옹진입니다. 근데 비교적 그 개발이 더딘 지역이라서 네. 물론 공항, 항만, NLL, 뭐 섬, 농어촌 다 있긴 하지만은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매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를 반드시 승리를 해서 내년 정권 창출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마침 부산에 갔다 왔는데 두 가지 씬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부산대를 가서 부산의전원에 조민 학생의 왜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지 부산대 총장한테 따졌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또 지금 대변인으로서 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 벽돌 한 장 놓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쟁점 사안에 대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황사경보는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